자, 대단원 6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그 첫 번째,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먼저 본문 보면, 자,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위상이 강화되었대요. 자, 비변사는 원래 그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구였는데, 자, 이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점차 상설화, 되었고요. 자, 그러니까 양난이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호란 있죠? 그겁니다. 조직이 확대 대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의 비변사는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 근데 제도의 개편 보면 자, 훈련도감 이후에 이 훈련도감 임진왜란때 만들어졌죠. 자, 서울과 수도권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유영이 설치되면서 중앙에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방군으로는 자, 외란 중에 창설된 서고군이 있었고요. 서고군은 양반에서 그러니까 천민까지 편성이 되었대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천민이 대다수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내려와서 자, 여기 사료가 있습니다. 효정실록. 자, 요즘 비변사에서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한대요. 자, 의정부는 이름만 있고요.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겼대. 누구한테? 비변사한테. 이름은 변방의 방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과거나 비빈간 때까지도 모두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사료를 보면 비변사가 조선의 모든 일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조세제도의 개편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영정법을 실시해서 토지 1열당 사두를 이제 세금 내게 하고요. 또 비총제를 통해서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제 꾀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정법은 인조 때 이제 시행이 됐죠. 자, 그러니까 전세가 영정법으로 바뀐 거지. 자, 그다음에 자, 공납은 국가재정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컸대요. 자, 박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거두던 토사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쌀배 돈을 거두는 대동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해군 때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숙종 때 100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자, 양반이 있을까요? 자,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이 점차 군역의 부담에서 일탈하자 군역은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는데, 자, 이에 정부는 균역법을 실시해서 두 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졌다. 자, 이 균역법, 요거는 영조가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오면 대동법과 균역법 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에 보관한다, 집집마다 내야 된다, 토산물을 정부에다가. 그런데 이제 정부가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 내라라고 해서 쌀배 돈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에서 필요하던 물건들을 이 공인이라는 상인을 이제 등용을 시켜가지고요. 지방 가서 이제 물건을 사오게 하는 거야, 이 공인한테. 자, 그래서 지방에 이러한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대동법의 실시 이후에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에게 조달하도록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공인에 의한 상업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균역법입니다. 자, 원래 농민이 군적수포제라고 해서 두 필씩 이제 냈대요. 근데 이걸 반으로 줄여주겠다라고 한 거야. 농민 좋죠? 자,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추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뭐, 결작, 소금세, 선박세 등을 이제 거두어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자, 분당 정치의 운영과 변화입니다. 자,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과 연합해서 전국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야, 지금. 자, 서인과 남인은 상대방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며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는 전국을 운영했대. 그러니까 이때는 붕당 정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현종 때 두 차례 예손을 거치면서 갈등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서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당의 인사들을 죽이거나 쫓아냈대요. 이거 숙종 때. 환국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자, 이러한 환국으로 붕당 간의 균형은 무너졌고요.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붕당 정치의 본래 의미는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마침내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 위에 사료톡톡에 보면 붕당의 형성과 대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과구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대요. 10사람이 이제 굶고 있는데 한 그릇 밥만 주게 되면 서로 싸운다라는 거지. 조정도 이와 어찌 다르겠냐라는 거야. 결국에는 관직의 수는 제한돼 있고, 이런 살인들, 분당들은 많으니까, 자, 이런 적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들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송시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노론의 어떤 수장이죠, 수장. 우리가 이제 왕조실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신하가 바로 이제 송시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송. 예송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종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데, 자, 예송 논쟁은 예와 관련된 논쟁이에요. 자,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이자 그러니까 효종의 새어머니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서인이 효종께서 왕위에 올랐어도 어쨌든 큰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비께서는 1년 입어야 됩니다. 남이는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3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요때가 1차 예송이고요. 이때는 이제 서인이 이긴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예송 때는 이제 남인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영조입니다. 자, 두 줄 내려서 끝에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는 정국 운영과 인사정책을 내세운 탕평책을 실시를 하고요.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하고 붕당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균역법을 실시하고요. 첩 자손들의 차별을 완화했고 또 가혹한 형벌도 금지했다라는 거야. 영조가요. 자, 내려와서 역사탐구에 보면은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동서분당 이후에 200년 만에 서로 살상을 했대요. 서로 막 죽이기 시작했대요.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 서인은 불행히 노론소론 나누었고요. 또 서로 살상하게 되었대. 이들은 서로 원수같이 미워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물과 불보다 심했대. 자, 온 나라 사람이 물과 같이 되었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른바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등 여러 생목이 만약 한 마음으로 화합하면 상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이제 탕평책의 어떤 내용을 이제 여기다 이제 새긴 거예요. 비석에다가. 이게 바로 이제 탕평비고요. 이 영조가 이 탕평비를 어디? 성균관에다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조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노론 세력을 견제하면서 서론과 남인 세력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를 했고요. 자,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해서 개혁의 어떤 중심기구로 만들었고, 또 초계문신제 시행을 했고요. 또 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같은 어떤 이제 서울 출신들이 등용이 되었고요. 자,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용령 설치하고 수원에다가 이제 화성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서 끝에 유기전을 제외한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대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시내통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라는 거죠. 자, 내려와서 내용 정리 쏙쏙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이것의 기능이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졌대요. 비변사. 자, 두 번째, 영조는 농민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을 했고요. 자, 영조와 정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하고, 자, 4번에 정조는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한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관리를 초계, 문신으로 삼았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정부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고요. 탕평책은 정조 때가 아니라 영조 때 처음 이야기된 거고, 영조는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젊고 유능한 관리를 육성했다. 정조가 그렇게 했죠. 자, 정조와 관련된 내용을 두 개 찾으래요. 자, 첫 번째 규장각,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넘어가면 역사체험에 정조의 개혁정치 이상 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 군사적, 경제적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 육성하고자 했대요. 자,
화성은 정약용과 같은 최고의 지식인이 참여해서 축적한 건물로 당시 과학기술이 이제 결집되어 있는 어떤 이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라는 건데, 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거중기 있죠? 이게 이제 정약용이 이제 실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수원화성 때 이걸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당 형체의 전개와 탄광층의 실시 교과서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